강력계 출신 아버지 김 선배는 평생 범죄자의 어둠을 관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서 강력계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인간의 내면 속 잔혹함과 기만을 직접 목격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조직범죄, 사기, 마약, 협박, 폭력 등 수많은 현장에서 살아남으며 사람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읽어내는 눈을 단련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의 막내 아들,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첫째 아들네 집에 맡기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막내가 아직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며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첫째 아들과 막내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태였다. 첫째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한창 자기 생활과 직장, 가정에 집중해야 할 나이였다. 늦둥이 막내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막내를 좀 더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막내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맡기고 싶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막내와 첫째 아들 사이의 나이 차이와 성숙도를 믿었다. 첫째 아들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막내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큼 첫째 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고마움 표시를 아끼지 않았다. 첫날 막내는 첫째 아들 네 집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눈치를 살피듯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겹쳐놓은 채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과 긴장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아직 적응이 안 된 거겠지. 그러나 막내의 눈빛에는 단순한 낯설 이상의 불안이 담겨 있었다. 미묘한 떨림, 숨죽인 기색,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는 손동작까지 그의 경험은 그 신호들을 모두 읽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빠, 첫째 형이 뾰족한 걸로 자꾸 찔러요. 아버지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범죄자들의 잔혹함을 겪어왔지만 자신의 가족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채 머릿속이 하얘졌다. 동시에 막내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은 더 나오지 않았다. 막내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린 나이에 막내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한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눈앞의 막내를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경험한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는 기억 속에서 살인범, 폭력범, 사기꾼, 조직폭력배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아이를 어떻게 조종하고 이용하고 속이는지를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다. 범죄자도 아닌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신의 막내 아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고 굶주리게 하고 심지어 금전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범죄자보다 잔혹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내 아이가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기억 속 사건과 비교해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끔찍한 배신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평생 범죄자를 상대하며 냉철하게 판단했던 그에게도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폭력과 배신은 그를 인간적으로 무너뜨렸다. 막내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작은 몸짓과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막내를 쓰다듬으려고 했으나 막내가 몸을 움츠렸다. 마치 수많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처럼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손이 떨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스쳐갔다. 첫째 아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돈을 받으며 막내를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나는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지금 막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 할까? 이 모든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 아버지는 결심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혼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다. 그는 증거를 확보하고 막내를 보호하며 동시에 첫째 아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실적 결단이 필요했다. 평생 범죄자를 상대하며 쌓아온 냉철함과 판단력이 지금 가족 문제 앞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막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널 지켜줄 거야.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야.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린 막내에게 닥친 폭력과 배신을 바로잡는 것은 아버지로서 평생 쌓아온 정의와 책임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과거 자신이 수많은 범죄자를 체포하며 배운 모든 전략과 경험을 되살리며 막내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과 첫째 아들의 책임을 묻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했다. 잠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막내의 떨리는 목소리와 배신의 흔적, 폭력의 증거가 끝없이 스쳐갔다. 아버지는 알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족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막내의 안전과 회복, 그리고 첫째 아들의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가 시작된 것이다. 과거 강력계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보다 이 가족 내 사건이 그의 마음과 신경을 가장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막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첫째 아들과 진실을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첫째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의 머릿속은 온통 계획과 예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력계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하며 익힌 직감과 전략,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을 이번에는 가족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다. 사회적 경험도 많고 자신의 가정과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나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성숙함 때문에 아버지는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나이와 힘이 충분한 첫째 아들이 자신의 어린 동생을 폭행하고 굶기며 심지어 본인에게 매달 돈을 받는 조건으로 막내를 맡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적인 배신이며 상습적 폭력과 학대였다. 아버지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과거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와 달리 이번 상대는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너 막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호하고 날카로웠으며 방 안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첫째 아들은 순간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직감했다. 과거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하며 체득한 직감이 이번에도 정확함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다.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에는 억눌린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긴장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아들이 가족을 해치고 폭력과 학대, 금전적 이익까지 취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폭행의 흔적, 막내의 진술과 외형적 상태, 아들의 말투와 태도, 주변 흔적까지 고려하면 아버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다. 아들은 단순한 장난을 치거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막내를 학대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과거 사건을 떠올렸다. 범죄자들이 아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며 조종하던 모습.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범죄자와는 달랐다. 범죄자는 결국 법으로 심판받지만 가족은 더 복잡하고 인간적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는 아들의 행동을 단순히 처벌할 수 없었다.
동시에 막내의 안전과 정신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똑똑히 들어라. 이번 사건은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행동을 기록했고 증거도 남겼다.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시선과 침착한 목소리에 움찔했다.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관찰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범죄자를 다루던 경험에서 나온 관찰력과 전략이 이번에도 발휘되었다. 왜 그랬냐고 묻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돈 때문에 계속 맡으면서 겉으로는 착한 형인 척, 착한 아들인 척. 네 동생을 어떻게 폭행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첫째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돌이킬 수 없음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첫째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와 심리적 교육 모두를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막내를 데리고 나왔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 배신감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널 지켜줄 거야.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막내를 데리고 차에 오르면서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첫째 아들이 다시는 막내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막내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과거 범죄 현장에서 배운 모든 전략과 경험, 냉철함과 신중함을 최대한 동원해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버지는 막내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어린아이가 겪은 폭력과 배신은 단순히 육체적 피해만이 아니었다. 정신적 상처와 불안, 배신감까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막내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첫째 아들의 책임을 묻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과거 강력계 경험과 가족 문제를 동시에 되새기며 결심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막내의 안전과 정신적 회복, 첫째 아들의 책임과 교정, 그리고 가족 전체의 신뢰 회복까지 아버지가 해결해야 하는 시험이었다. 평생 범죄자를 상대하며 익힌 냉철함과 전략을 짜왔던 자신이지만 가족일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나약함이었다. 그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막내의 떨리는 목소리와 배신의 흔적, 폭력과 학대의 증거가 끝없이 스쳐갔다. 결국 아버지는 알았다. 이번 사건은 강력계 시절 어떤 범죄보다도 복잡하고 아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배신과 폭력의 사건이었다. 그는 막내를 보호하고 첫째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먼저 증거를 정리하기로 했다. 막내가 겪은 폭력의 흔적, 굶주림의 흔적, 그리고 첫째 아들이 금전적 조건으로 막내를 맡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사진, 진술, 주변 흔적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평생 범죄자를 상대로 체득한 관찰력과 기록 습관이 가족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는 자신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믿었던 아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근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자신이 역겨웠다. 그럼에도 아버지로서 첫째 아들에겐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막내에겐 안전한 가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꾸중이나 화풀이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직접 체감하게 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는 첫째 아들을 불러 단호하게 마주하게 하고 동시에 증거를 보여주며 논리적이고 심리적으로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 막내는 아버지의 곁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고 눈을 크게 뜨며 불안을 드러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꾸준한 말투, 안전한 환경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아버지는 막내가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건을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안전, 인간적 성장의 시험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첫째 아들의 배신, 폭력, 금전적 이익 추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는 분노와 냉철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첫째 아들이 다시는 막내를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마련했다. 동시에 막내가 완전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막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막내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보호자이며 절대 해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었다. 막내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감사와 신뢰를 표현했지만 여전히 첫째 아들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했던 의자였지만 지금처럼 손끝이 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맞은편에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수갑에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고통과 역겨움이 교차했다. 내가 지금 조사해야 하는 놈이 내 아들이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자책이 올라왔다. 수많은 살인범과 강력 범죄자들을 신문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가 오늘은 차마 시선을 마주치기도 힘들었다. 첫째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초라한 모습, 굳은 살이 박힌 손목에 채워진 수갑, 그리고 아버지의 숨소리에조차 떨리는 그의 어깨. 하지만 아버지는 그 불쌍한 모습 뒤에 가려진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매달 돈을 받아내면서도 막내를 때리고 굶기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자식. 아버지는 손끝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넘겼다.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막내가 내게 다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러나 그 음성 속에는 피부치를 직접 신문해야 하는 인간적인 고통이 짙게 묻어 있었다. 첫째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게 저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잘랐다. 변명하지 마라. 내 손으로 네 동생을 때렸지? 밥도 굶겼지? 네가 원하는 건 돈이었을 뿐이지 않느냐? 조사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아버지는 순간 두 가지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감싸고 어떻게든 죄를 덮어주는 길. 다른 하나는 경찰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그 대가를 묻는 길.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오며 법 위에 가족은 없다고 외쳐왔지만 막상 그 선택이 자기 아들에게 닥치니 그 말이 얼마나 잔혹한 무게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신문을 이어가면서도 아버지는 속으로 끊임없이 갈등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저건 내 피와 살인데. 내가 직접 내 아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니. 구토가 올라올 만큼 역겨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막내가 겪었던 지옥 같은 나날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멍투성이 얼굴, 굶주린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을 떠올리는 순간 아버지는 다시 단호해졌다. 그래, 이건 나와 첫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막내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그 아이를 더 이상 지옥에 가둘 수는 없어. 조사가 끝나갈 무렵 첫째 아들은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그 절규는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그러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그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수치스럽다. 하지만 경찰로서 나는 내 죄를 반드시 묻는다. 그것이 네가 책임져야 할 대가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게 이 기회를 준다. 교도소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다시 태어나라.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펜을 들어 조사보고서의 마지막 칸에 단호하게 서명을 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다시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들어 올려 참았다. 방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막내를 꼭 끌어안았다. 막내는 아직도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조금은 안도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첫째는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막내만큼은 2번 다시 아프게 하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겠다. 그 길은 고통스러웠고 평생을 따라다닐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경찰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무너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피부치를 스스로 신문하고 죗값을 묻는 그 끔찍한 순간조차 올바른 선택으로 마무리했다.